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테너 스캇의 부상자 명단 등재에 이어 벤 캐스페리우스까지 등판 도중 교체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저스 불펜에 필요한 영입 후보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저스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좌완 스콧을 이 왼쪽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서 부상자 명단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캇을 대신해서 우완 불펜 알렉시스 디아즈가 콜업이 됐는데요. 이 스캇은 어제 경기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9회 1사 1, 2루 위기 상황 이 제퍼스의 타석에서 풀카운트 승부 도중에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갔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에 스캇이 왼쪽 팔뚝에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다행히 단순 염증으로 드러났습니다만 부상자 명단 등재는 피할 수가 없었죠. 스캇의 이탈로 공백이 생긴 마무리 자리는 당분간 또 예이치 선수가 맡게 됐는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다저스는 불펜 불안을 또 제대로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네, 선발로 나선 야마모토가 2회 석점을 내주면서 끌려간 다저스 이 4회에 파이스의 3런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야마모토는 결국 5이닝 3실점 자책점은 한 점이었습니다만 기록을 하고 오늘 경기를 마치게 됐었고요. 사실 문제는 그 이후였거든요. 로버츠 감독이 6회 캐스페리우스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캐스페리우스는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이 볼넷과 이루타 볼넷 그리고 밀어내기 볼넷을 연달아 내주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밀어내기 볼넷을 내준 이후에 이 캐스페리우스는 몸에 이상이 생긴 듯 곧바로 이 트레이너를 불러서 교체를 요청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구단 발표에 따르면 캐스페리우스는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교체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캐스페리우스 선수는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내일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저스는 오늘 경기 불펜 불안으로 6회 석점 내줬고요. 7회에도 석점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승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10대 7로 패배하고 말았는데 사실 다저스 월드 시리즈 2연패를 위해서 지난 겨울에 이 전방위적인 보강을 가져갔고요. 불펜 부분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불펜 장기 계약에는 큰 돈을 쓰지 않는 프리드먼 사장이었습니다만 불펜 영입까지 손을 뻗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우승을 위한 열망이 컸다고도 볼 수 있을 부분이에요. 네, 다저스는 FA 불펜 최대였던 스콧과 4년에 7,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요. 예이치와도 1년에 1,3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트레이넨과는 2년 2,2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불펜에 들인 돈만 1억 700만 달러. 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470억 원에 해당하는 정말 거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저스가 당시 불펜진에서 마무리 경험이 있는 선수는 스콧과 예이츠, 트레이넨에 더해서 코펙과 필립스까지 무려 5명의 투수가 이 마무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와 진짜 이제 호화 불펜진이다, 철벽 불펜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막 이후에 코펙은 팔꿈치 부상에 이어서 무릎 수술로 지금 장기 부상을 끄는 상황이고요. 필립스도 토미존 수술, 트레이넨 역시 팔뚝 염자로 오랜 시간 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다저스의 불펜 평균 자책점 4.35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2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프리드먼 사장 지난달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한 복귀 일정대로 선수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만약 그런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보강에 나설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어서 우리의 강한 바람은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이 프리드먼 사장은 예전에도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는 선수들의 값어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꺼려한다. 따라서 오프시즌에 모든 보강을 마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항상 변수는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재활 과정을 거친 트레이넨의 복귀가 임박하긴 했습니다만 스캇과 캐스페리어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추가로 이탈한 가운데 이제 다저스는 무조건 불펜을 추가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사실 얼마 전에 우원 불펜 데이빗 로버트슨 영입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다저스 포함해서 8개 구단 관계자를 앞에 두고 쇼케이스를 벌인 로버트슨 선수 결국 필라델피아와 잔여 시즌 연봉 6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요. 로버트슨을 놓쳤지만 다저스는 여전히 우원 불펜 보강을 또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또 잇따른 보도였습니다. 네, 현재 다저스와 연결되고 있는 주요 불펜 투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미네소타의 그리핀 잭스, 요한 두란과 함께 이 클리블랜드에서는 엠마누엘 클라세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인 라이언 헬슬리, 피츠버그의 마무리 데이빗 배드너까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셋업맨 내지는 마무리를 맡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강속구 마무리인 메이슨 밀러를
향한 오퍼를 들어보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건 꼭 팔겠다는 뜻보다는 엄청난 제안이 왔을 경우에는 팔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입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미네소타는 49승 52패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3위에 그치고 있고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8위에 그치면서 가을 야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스는 지난해 5승 5패 24홀드 10세이브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2.03 그리고 71이닝 동안 9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둔 셋업맨인데요. 올해에도 평균 자책점은 3.74 다소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한 탈삼진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런 역시도 이 100마일 넘는 스플리터 때문에 많이 곽강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죠. 네, 오늘 재밌었던 게 모 커뮤니티에 이제 스피드건이 고장난 게 아니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듀란은 이 스플리터의 구속이 100마일이 넘는 정말 광족구 투수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통산 73세이브를 거뒀고요. 올해도 15개 세이브와 함께 평균 자책점도 1점대를 유지하면서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두 선수를 묶어서 이 처분을 함으로써 좋은 유망주를 최대한 받아내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저스가 그 요구를 들어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클라스는 사실 예전부터도 다저스와 많이 연결됐던 이 100마일짜리 커터를 뿌리는 마무리죠. 지난해 0.61의 평균 자책점 47세이브 기록하면서 구원왕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도 초반 부진을 딛고 어느덧 평균 자책점 이제 2.80까지 끌어내렸는데요. 클라스의 가장 큰 장점, 앞으로 새 시즌을 또 저렴한 금액에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연봉도 640만 달러밖에 되지 않고요. 2027년 그리고 2028년에는 각각 10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 특급 마무리의 몸값으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하지만 클라스 A 역시도 정상급 마무리인 만큼 영입을 위해선 다저스가 내주기 싫어하는 유망주들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헬슬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또 다저스 한번 링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49세이브 내셔널리그 구원왕에 올랐고요. 2.0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는 3.18의 평균 자책점 다소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느덧 나이도 31살에 접어들었고요.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만큼 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성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패스볼 평균 구속이 99.3마일에 달할 정도로 이 빠른 공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160km에 달하는 구속이죠. 맞습니다. 피츠버그의 베드나 선수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지난해는 5.77로 최악의 부진을 겪었고요. 올해도 시즌 초반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한 차례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츠버그 구단의 충격 요법이 통했고요. 베드나 선수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돌아온 이후 33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64 반등에 완전히 또 성공을 했어요. 네, 피츠버그는 지금 스킨스와 맥커친을 제외한 모두를 트레이드 대상자로 선언하면서 전면 리빌딩에 접어든 만큼 베드너도 적당한 대가가 있다면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베드너는 내년까지 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한 5명 정도의 선수를 저희가 한번 또 꼽아봤는데 위에 영입 후보들 중에서 현우 의원님께서는 가장 좀 끌리는 선수 어떤 선수라고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뭐 다저스의 그동안의 기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큰 돈을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큰 유망주를 이제 지출하기 그렇죠. 싫어한다. 그렇죠. 큰 유망주를 지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는 뭐 사실 클라스를 영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라이언 헬슬리라던가 베드너 정도가 영입 후보로 꼽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확실한 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엠마누엘 클라스 한 명을 영입한다던가 아니면 미네소타와의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잭스와 듀란까지 이제 셋업맨과 마무리를 한 번에 데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헬슬리라든지 베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망주를 얼마 내주지 않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클라세나 아니면 뭐 잭스, 듀란 이렇게 묶어서 데려오는 경우에는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애지중지하는 유망주를 내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저스 현재 불펜 상황 그리고 실제로 영입 루머가 있는 선수들을 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불펜 보강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입한다면 어떤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